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노란톡방 통해서는 24시간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보이고 있는 이 노란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께 한해서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리고 에너지와 전기차 관련된 테마들에 대한 자료 분석 리포트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 대한 분석 자료집과 함께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까지 선정을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의 김선규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코스피는 좀 빠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래도 혼란을 가지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서 기법, 그 다음에 테마, 그리고 앞으로 있을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3시 투자스쿨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8거래일 동안의 하락을 멈춰줄 수 있을지 자세한 시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러면 먼저 국내 시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지금 올라갔고 코스닥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코스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보합권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ETF, 이게 우리 비트코인 ETF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국에서는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져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봤을 때는 코스닥에 그동안 들어가 있었던 상당히 많은 그 자금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거품이 꼈던 것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코스피 수급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금 현재 수급 보시면은 개인 수급 아주 약합니다. 58억 밖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지금 현재 1299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은 다시금 매도세가 나와서 1384억 원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의 현재 수급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이 1012억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864억, 외국인 38억 원을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기관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12월 달까지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물량을 풀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또 외국인은 조금씩 약간은 이제 손바뀜 해가지고서는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시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0.82% 상승, 거기에 비해 SK하이닉스는 거의 보합권 이렇게 지금 와 있고, 2차 전지인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현재 3.27%,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가지고 2차 전지 쪽에 있는 요 자료, 여기에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2.69%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왔죠. 월요일에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거는 조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0.33%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현재 그 반도체 쪽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 특히 대만 총선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민진당에 지금 민진당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친미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타이완 쪽에서는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코스닥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 4.11%, 에코프로 1.58%. 자, 2차 전지 특히나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LNF도 3.8% 빠져 있고, 여기에 비해서 또 이제 HLB도 지금 3.58%, 알테오젠 7.49%.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코스닥 쪽에서는 좀 더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빠지고 있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그 이번에 어느 정도는 그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금 올라갈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들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의 수급 공백 같은 경우에도 언제쯤 메워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글로벌 시장 한번 보죠. 자, 글로벌 시황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걸렸는데 미국은 일단 MLK 즉 마틴 루터 킹 데이의 휴장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 요거 마틴 루터 킹 데이라 그러죠. MLK라 부르는데 1월 요째 해가지고서는 셋째 주 월요일에 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실적이 이제 들어왔죠. 4분기 실적, 자, JP 모건 체이스부터 해가지고서는 금요일에 4대 종금사가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했어요. 4대 종금사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냐?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시티그룹 같은 경우 자, 시티그룹 같은 경우 우리 아무래도 이번에 2만 명 이상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명 이상 레이오프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선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금융주부터 해가지고서 미국 전체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번 월요일, 즉 오늘 저녁은 휴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서는 조금 충격은 덜하겠지만 화요일부터 해서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I가 이제 낮게 나왔습니다. CPI가 낮게 나왔는데 뭐가 문제냐? 얘네들은 지금 디플레이션에 걱정이 있거든요. 여기는 D의 공포가 있어요. 디플레이션. D의 공포라 그러죠. 네, 우리 디플레이션이 지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 경기 부진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지표의 불확실성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타이완의 선거 여기에서 이제 민진당에서 승리를 해버린 바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미국에서 말을 잘못했죠. 자, 아무튼 이거 해가지고서 너네 총선 축하해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이다. 예. 일국 양제인데 어쨌든 하나의 중국인데 너네가 왜 타이완 선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입하느냐. 약간은 좀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R, 즉 리스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은 여기에 대한 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미국장 차트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횡보라 그랬죠. 다우는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나스닥이 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를 한 번 정도는 더 시도를 할 것이다. 자, 한 번, 여기 두 번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이 위에 전 고점은 아니고 여기에 있던 눌림목을 여기 있던 저항대죠. 저항대를 한 번 더 뛰어올라서 전 고점까지 과연 올라가느냐 했을 때 일단 다우는 오케이 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거 허락할게라고 이미 시그널은 보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번에 올라가느냐. 즉 이번 실적 시즌에서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역시 S&P 500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럼 반도체인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기 보시면은 표시해놨죠? 계속 옆으로 횡보입니다. 요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 자, 우리의 3대장 엔비디아, AMD, 인텔, INTC 요 세 개를 지금 현재 실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얘가 먼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또 다른 7대 종목 플러스 7대 종목 엔비디아는 들어갔으니까 됐고 나머지 6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 자 MI, NRM,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메타. 그 다음에 아마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종목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일단은 봐야 얘네들이 거기서 올라가야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요 자리 여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미국장 전차 이번 주에 있을 그 중요한 바로 그
자,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그 종목입니다. 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블록체인. 여기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 PNC 있고요. PNC는 요건 이제 그 금융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금융주,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일부. 그다음에 이런 보험 같은 프로그레스 같은 이런 보험 종목들도 나올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프롤로지스가 여기 있군요. 여기도 이제 보험이죠. 그다음에 찰스와 같은 종목이 이제 수요일에 나오고, 여기는 MLK 마틴 루터 킹 데이니까 여기는 이제 휴장. 자, 여러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여기서 TSMC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자, 또 다른 종목들이 어디가 있느냐? 자, 여기에 그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자, M&T 뱅크. 요거도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잘 봐야 됩니다. 요거 아마 실리콘밸리 뱅크 때 한번 크게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과연 회복할 수 있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슐럼버거 요거는 이제 그 석유 관련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머지들은 일단은 여기에서는 크게 지금 볼 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는 금융주 위주로 우선 실적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그 기술주들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이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개인들이 보는 거, 자, 월스트리트벳. 자, 월스트리트벳은 뭐라 그러느냐? 여기에서 나온 것들 한번 보시죠. 여기도 역시 자, 수요일에는 리테일 세일즈, 자, 월간 그 소매 판매 그거에 대한 지표 나오고, 목요일에 이제 실업률에 대한 발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요때 이제 증시를 좌우하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우리나라는 목요일에 요거 영향을 받고 금요일에 요거 영향을 받겠죠?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내용들은 다 비슷하게 지금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는 일단은 금융주가 우선은 먼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술주가 어느 정도는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들어왔어야 정상인데 얘네들이 지금 몸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국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국은 어떻게 했냐? 샹하이 AB, 그다음에 션전 AB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자리가, 자, 샹하이 B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하락했죠. 네, 하락. 자, 션전은 완전히 지금 다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제조 지표, 이제 어느 정도 코스닥에 해당하는 요 션전의 제조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샹하이도 지금 내국에서 통제하고 있는 요 종목들은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 즉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중국 내에서의 움직임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현재 이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살아나려 그러면은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 12개월, 즉 1년 정도가 좀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장과 중국 증시에 대한 시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또 노란톡방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새 선물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이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 AR 플랫폼 테마에 대한 자료 분석집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거 파란 책, 빨간 책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란 책이 이제 그 에너지하고 자동차 전기 테마, 그 다음에 빨간 책이 반도체하고 AI 플랫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파란 책 같은 경우는 현재 에너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움직이는 석유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망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자, 빨간 책, 자, 반도체 그리고 AI 플랫폼 요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어제 상당히 타이완의 선거 때문에 지금 변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수정하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최신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좀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플랫폼이 앞으로 CES 이후에, 그리고 타이완 선거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정확히 체크해서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요거가 나온 대로 금주 중에 모든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리포트 업데이트는 저희가 진작에 맞춰서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께는 나눠드렸고요. 일단 대만의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 이후로 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반도체
플랫폼 관련된 테마들 자료 분석집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방 통해서만 가능히 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방송 중에만 보여드리고 있고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테마 자료집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무엇이든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한 점들은 유튜브 통해서 질문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무엇이든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알려주실 내용 어떤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2주 동안 했을 때 굉장히 네.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무조건 원금사수, 네. 원금을 지켜야 된다.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자, 분산 투자. 분산 투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만약에 원금을 관리.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막 어떻게 메꾸기에서 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할까? 해칭. 해칭이 필요하죠. 그죠? 해칭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세 가지가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세 가지가 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잘 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느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대형 소액 투자자. 대형 투자자. 두 개의 투자자가 있죠, 당연히. 뭐, 이제, 우리 어르신들, 뭐,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서 아주 그야말로 쌈짓돈을 모아가지고서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이런 어르신들이 하는 분들, 혹은 뭐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또 틈틈이 이제 부업으로 아르바이트 뛰고 하면서 또 모았던 돈을 가지고서 200에서 300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끌어모은 돈들 아니면은 처음에 취직하셔가지고서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야근하고 해가면서 벌었던 돈들을 가지고서 그 중에서도 또 떼어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종잣돈을 만들어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자, 이런 분들이 일단 소액 투자자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대형 투자자. 자, 어찌게 됐든 간에 일단 돈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 성공하신 분이라든가, 사업을 성공하셨다. 아니면은 물려받은 뭐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이 얼마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든가, 혹은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대기업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던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 받고 그것도 몇 억씩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받고 스톡 옵션도 받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했을 때 대략 뭐 억 단위, 대략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절대 외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3억 원 이상, 3억에서 5억 원 이상을 들고 있는, 혹은 사업 성공했을 때 10억 원 이상을 일단은 들고 계시는, 현재 이거를 가지고 투자금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을 일단 대형 투자자라고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금의 그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금 가지고 하는 분들하고 여기에 일의 자금의 크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종목이라든가 방법이나 스타일들이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팍팍 뛰어오르는 급등주, 뭐 동전주 한 시총했을 때 한 시가총액 300억에서 500억, 시총 300에서 500억, 500억짜리,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이런 종목들을 한다 그러면은 소액 투자자들은 여기에 넣어가지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
넣었다가 냈다 할 때 그만큼의 많은 그 거래량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 그릇은 충분히 받쳐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3억에서 5억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100명 정도가 사모펀드 자 100명 혹은 50명이 사모펀드. 자, 100명은 좀 그렇고. 자, 50명 사모펀드. 그러니까 49명이죠. 50명 사업 이제 49명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 5억짜리가 49억이다. 그러면 얼마죠? 그러면 얼마냐 이게. 자, 이렇게 했을 경우 295억이죠. 자, 295억. 자, 245억이죠. 자, 5억씩만 투자했다 한 사람에. 그러면은 245억. 3억씩만 하더라도 대략 한 130 대략 이게 절반 정도인 127억 정도 원에 이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자금이 이 시총 300억에서 500억짜리에 들어갔을 때 전체에서 얼마 정도가 되냐? 대략 전체의 퍼센티지에서 시총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 이상 차지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마음 먹고서는 자, 저런 작은 종목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이 그냥 대주주 되는 거죠. 네. 이분들이 대주주 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집니까?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예.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들고 앉아가지고선 있으면 아예 이 주가가 쉽게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분들도 팔기도 난감한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 즉 소액 투자자는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필드, 즉 개울에서 요만한 피라미 잡는 이런 소액 투자자들하고 바다 나가가지고 참치나 고래 잡는 이런 대형 투자자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장학생, 우리 문다인 앵커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봤을 때 만약에 피라미 하나 내가 들고 있는 게 피라미 잡는 요만한 이런 바늘이라고 치자고요. 네. 요 낚시를 가지고서는 고래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어유, 그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요? 하늘 기별도 안 가죠? 네. 예.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러면 또 역시 반대로 소 잡는 칼 가지고서 닭을 잡았을 때 그럼 그 닭은 어떻게 될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이런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 종목 하나가 완전히 움직임이 멈춰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이분들한테.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이렇게 투자했는지 나오는데 소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금감원에서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자는 큰 문제가 뭐냐? 얘는 대형 종목이나 대형 투자자가 들어가는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움직임이 느려요.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느립니다. 움직임이 느리다. 자, 움직임이 느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파닥파닥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런 정도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소액 투자자들은 대형주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대형 투자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잡아먹을 수 있는 자, 바다의 참치나 아니면은 고래 같은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투나나 웨이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투나나 웨이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고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은 내가 그야말로 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손실만 보고 거기다가 재수가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 어르신들을 보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종목에 대해 가지고 소액을 투자할 때, 즉 소액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가 나오고. 자, 그러면 소액 투자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해가지고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단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요거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3에서 4%. 많이 먹어봤자 6% 정도 먹습니다. 뭐 오늘 이제 조금 그 예외적인 경우가 한미사이언스가 있었죠. 한미사이언스 장초에 25% 떴었죠. 그때 OCI하고 합병 때문에 금요일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초반에 거의 20% 이상 뛰어올랐던 이제 장전에 25%, 초반에 VI 걸리고 20% 이상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LG전자 상한가 갔었죠. LG전자도 30% 갔습니다. 예, 30% 갔던 적이 있어요. 여기도. 예. 그랬었죠. 그랬는데 자,
자, LG전자化学인가 요 부분도 있었죠. 그랬는데 요 부분도 중요한 거.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형주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나와요, 요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니 결국은 내가 벌은 돈 가지고서 조금씩 해서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만 그걸 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외국은 자, 어떤 회사에 직원이 있을 때 우리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내가 자기의 급여의 최대 3%를 매달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 사주에 가입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최대 또 회사에서 또 3%를 적립해 줍니다. 회사가 3%를 또 적립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한 자기 급여에서 6% 정도의 금액을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소액 투자자들이 장투로 했을 때, 장기 투자로 들어갈 때는 소액 투자는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에서 15년 정도 했을 경우에 투자 금액에 수익 대입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최고 수익률이 얼마였냐면은 216%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봤던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면 15년 해가지고서는 자 15년에 자 216%.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단리로 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연간으로 해가지고서는 한 14%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14%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서 땡겨 올릴 수 있다. 즉 이게 지금까지의 제로 금리 시절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큰 종목에 소액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자, 단타로 해가지고서는 그때 들어갔다 먹고 들었다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적립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큰 종목은 생각보다 상한가를 잘 가지 않습니다. 왜?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큽니다. 네. 덩치가 크니까. 자,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고래가 바다 위로 후 하고 뛰어 올라가지고서는 첨벙하고 내려가는 그런 거 봤죠. 네.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고래가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서는 쭉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 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대형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고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얘기하면은 대형주는 어떻게 되느냐? 대형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우리는 자, 자금이 충분해야 됩니다. 자금 플러스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었냐? 공부. 자, 여기에서 이 네 가지가 다 맞춰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대형주에서 굉장히 크게 그리고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첫 번째 소형주, 소액 투자자 500에서 1,000만 원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억에서 5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자가 있다면은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요 사이에 여기에 있는 것, 즉 쉽게 얘기해서 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요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액 투자자들이 금액을 늘리고 계좌를 자, 금액이 늘어나고 계좌가 늘어나야 된다. 금액이 늘어나고 계좌가 늘어나야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 종목에 들어가는 것들은 내가 먼저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는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 금액의 사이즈가 얼마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나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하는가.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요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까도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한미 사회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대형 투자자,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던 종목일 텐데 내가 좀 장투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종목이 이렇게 좀 급등을 보이면 그때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추세를 그대로 따라갔는데 추세에서 과연 이게 목표가를 갖거나 넘어갔을 경우에는 네.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바로 익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보통 대형주에서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한번 출렁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팔거나 가지고 여기서 다시 사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요거를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 이거 어딘지 마음이. 몰라 이거. 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표가를 좀 먼저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한 건 목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대형주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무엇이든 알아보기 시간을 가져봤다면 전문가님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도 바로 가져보면 좋을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 드론. 오늘의 섹터 바로 드론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때문에 특히나 많이 떴어요. CES 2024. CES 2024.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거 드론도 나왔는데 또 다른 게 뭐 있느냐? 바로 택시. 자, 공중으로 나르는 택시. 자, 이거에 대한 것들 때문에 또 지금 관련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대기업들이 또 현대 기아차 같은 데가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금 이게 뜰 수밖에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드론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지금 일단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에 대한 얘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CES에서 일단 주목을 받았어요. 왜?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150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중국에서. 자, 중국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지금 굉장히 그 전기로 가는 드론 거기다 사람이 탈 수 있는 전기 드론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서는 뭐 안전성은 둘째치고라도 아무튼 어쨌든 그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 드론이 왜 주목을 받았냐 좀 불행한 얘기긴 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드론 부대가 엄청나게 사용이 됐죠. 드론 부대. 이 드론 부대. 자, 여기 좀 내릴게요. 드론 부대.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현재 이 드론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전투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전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를 만들 때 항공 사진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생활에 이제 또 택배를 할 때 택배를 날라주는 그런 것들 혹은 요 주변에 해 가지고서는 여기에 뭐 어떤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각종 다양하게 사업의 그 어떤 사업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으로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로 봤을 때는 자, 이 드론이라는 섹터가 AI하고 붙어가지고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그럼 어떻게 되느냐? AI로서 AI 그다음에 또 어떤 것과 붙느냐? 로봇들과 같이 붙습니다. 자, 단순하게 드론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드론 자체에다 어떤 로봇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팔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붙여서 이 로봇 관련주와 함께 융합되기 아주 좋은 그런 테마가 바로 이 AI, 이 바로 드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테마가 하나가 연결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붙어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보셨듯이 지금까지의 이제 2024년도 들어오면서도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하나의 테마만이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테마, 즉 융합 테마라고 저는 부르는데 융합 테마들이 움직인다. 자, 융합 테마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론과 함께 가는 거, 자, 로봇 관련주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던 것들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단순히 CES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삼성에서 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서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걸 발표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종목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 자, 즉 이 CES 이번에 CES 2024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런 그 이벤트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에서 나왔던 회사들, 종목들 잘 뒤져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혁신상을 받았던 종목들 그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제 다시 드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 제조업 중심 국가들, 즉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신흥국이라고 불렀던 이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제조업을 하던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으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드론에 관련된 것들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드론에 대한 것이 단순히 그 선진국이 못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도 당연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단지 뭐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제조업 중심 국가들 혹은 신흥국들이 만들기 좋으니까 이걸 하기 좋다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들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발하자니 개발력은 아직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과연 이거를 이제 그 개발해가지고 이제 사업거리로 만드느냐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잠시만요. 자, 다시 돌릴게요. 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드론이 활성화되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무선 통신망 RF망이 필수입니다. RF망, 자 무선 통신망이죠. 자 여기에 대한 통신망의 발달이 필수.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5G, 6G 테마주 얘네랑 같이 붙어서 가야 됩니다. 자 5G, 6G 테마주랑 같이 붙어 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드론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자율주행. 자율주행 또 연결돼야 돼요. 요것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5G, 6G 거기에 대한 기지국,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망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앞으로의 그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지만 5G, 6G 테마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자, 이 5G, 6G 테마주가 돼야지만 다른 게 활성화되죠.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아니다. 일단은 사업을 먼저 해가지고 활성화해놔야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에 수요가 늘어나서 5G, 6G 테마주가 여기에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5G, 6G 테마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드론이 활성화되면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드론을 방어하는 안티 드론. 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혹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걸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방산으로 했을 때는 또 얘를 잡아내는 안티 드론, 쉽게 얘기해서 전파를 방해하는 제밍을 해가지고서는 얘를 떨구거나 아니면은 드론을 찾아가지고 바로 쏴가지고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안티 드론에 대한 관련주들도 역시 드론 섹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통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되면 운송 관련주들도 여기에 운송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또 방산도 연결될 수 있는 자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 가지고서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이번에 가져온 종목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종목, 자, 제이시안이라든가 다른 뭐 테마주들도 있지만 그건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는 거는 네온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장 그 현재 그 드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보여준 특성인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선 가다가 쭉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지고 장기간 행보했어요. 그리고서는 바닥을 세 번을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0일선 여기를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 자리를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느냐? 가장 큰 관건인데 한번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자, 이제는 바닥을 잡고 서서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제 네온테크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드론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 왜? 드론이 하나의 종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목이 이 드론 테마는 드론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움직입니다. 자, 그래픽 카드나 그다음 컴퓨터
혹은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이쪽으로 돼 가지고서 움직여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드론 테마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과연 이것이 자 드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기들의 주력 사업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론 테마에 대한 섹터 분석도 들어봤고요. 유망주로서 네온테크 매수 관점이 아닌 분석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유망한 섹터들을 짚어보면서 저희가 섹터 테마 분석집을 자료를 준비했잖아요. 에너지와 네.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이렇게 4가지 섹터에 대한 분석 자료를 주셨는데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죠. 네, 지금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우리 대만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주말에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CES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이다 보니까 약간 좀 리포트를 만드는 게 늦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이번 주 중으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좀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가 이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해드리면 좋겠는데 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 원하시는 네, 그 일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주까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을 테니까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는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분석집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도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세 테마 어떤 테마들이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종목에서 봤던 것들 중에서는 지금 해운, 운수, 클라우드, 반도체 이렇게 4개 종목이 지금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해운하고 운수 지금 현재 홍해 쪽에 가지고서는 하우스 반군들이 지금 와가지고서는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스웨즈 운하가 막혔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현재 운수가 해운 지금 운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석유가 유가도 지금 중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해운하고 운수 관련 종목들이 지금 초반에 강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그리고 참 아깝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2차 전지라든가 제약 바이오가 약간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 오전장은 일단 그랬고 다음 종목을 보면은 현대 HT, 그다음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동방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종목을 제가 일단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 HT. 자, 현대 HT 오늘 상한가 처음에 나왔죠. 초반에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CES에서 자, 삼성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 가지고서는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네트워크 협력 관계를 맺었던 업체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현대 HT인데 여기가 이 그 관련되어 있는 테마다 이런 얘기들 들어가지고 장 초반에 29.99%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상당히 지금 조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다음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미사이언스죠. 한미사이언스. OCI와 합병을 금요일에 하기로 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얘기가 설왕설래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하고 제약바이오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이러는 가운데 뭐 한미사이언스가 이제는 그러면은 동국장 안 하고 얼마든지 약품 개발해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일라일릴리나 아니면은 저기 파이자 같이 이제는 완전히 그
종합 제약을 하는 그 개발사가 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돌면서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는데 최고점 장 초반에 VI 걸리면서 24.0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내려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가끔 이렇게 급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는 이 갭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결국은 하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떠올랐다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요 자리 비슷하게 왔네? 그러면은 여기서 무조건 하고 잘라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 동방입니다. 요거 이제 운수 관련주죠. 지금 자 수에즈 운하에 그 막혀가지고 그로 인해서 운임이 상승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초반에 들어갔고 29.87%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얘도 이 동방 역시도 초반에는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고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마감을 했었죠. 금요일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월요일에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 초반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니만큼 자, 이것도 역시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조만간 이것이 또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하면은 많이 사거나 추격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도 조만간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제 히든 종목까지 아예 그냥 하도록 하죠. 자, 히든 종목까지 간단히 보면은 자 이번에 가져온 거 로봇 관련주 지금 가져왔어요. 자, 단축 로봇, 그 다음에 산업 로봇, 모바일 로봇, 그 다음 제어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이거를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뭐 원조급입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여기에서 대기업들이 현재 지금 투자에 관련한 정보들이 또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이 회사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주봉입니다. 자, 주봉인데 자,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바닥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 요 자리가 지금 현재 바닥에 저쪽에 바닥을 잡고 나가지고 다시금 이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꽤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강세 테마 분석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강세 테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만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만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가격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석 자료집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선규에게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드론 섹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해운 관련주와 운수 관련된 종목들, 클라우드와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대기업의 투자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김성규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